한마디도 안 지고 씨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더니 꼴 좋다. 못생긴 네 딸이랑 쌍으로 나한테 쫓겨나니까 이제야 좀 정신이 드니? 집에 발도 못 들이고 추운 밖으로 내쫓겨보니까 이제야 지난날의 네 건방짐을 조금이나마 반성할 생각이 들지. 근데 세상 그 어디 약국에 가도 후회의약은 팔지 않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에 복종하고 나한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의 눈물을 흘려봤자 무슨 소용이니? 저 하나로도 모자라서 제 딸한테까지 그런 표독스런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가 그러고도 우리 서희 할머니인가요? 내가 걔 할머니가 맞는지 아닌지 그걸 누가 아니? 걔는 못생긴 네 얼굴을 빼다 박은 네 붕어빵이니까. 네 엄마의 외손녀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내 손녀인지는 모르는 일 아니니? 내 아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닮은 애를 내 손녀라고 우긴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 여자 주제에 일한다고 매일 화장하고 차려입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누구 씨를 임신해서 낳았는지 누가 아냐고. 제가 화장하고 차려입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뭐 보태주신 거라도 있어요? 제가 회사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보낼 때 어머니 뭐 하나라도 도와주신 게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절 비난하세요? 해준 건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밥만 축 내시는 분이 입만 살아서 날이면 날마다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쇼만 하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어머니를 보면 인류애를 상실해버릴 지경이거든요. 제 딸이 남편을 닮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요? 그럼 다신 남희 씨 어쩌고 저쩌고 천박한 소리를 내뱉지 않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게 뭐가 중요하니? 어쨌든 걔는 우리 아들을 하나도 안 닮았고 우리 집 유전자보다 니네 집 유전자를 더 이어받은 건 사실이잖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차피 걔는 너가 키워야 하니까 그깟 검사 따위는 필요 없어. 이혼이라니요? 어머니 혼자 말인가요? 아님 제 남편 뜻인가요? 우리 아들 뜻인데 설마 하니 네 남편 마음이 너한테 없단 것도 모르고 살았니? 우리 아들은 너랑 살면서 거의 매일 이혼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살았다고 하던데 어쩜 그리 눈치가 없니 넌? 그래요. 그럼 이혼 후 양육비 청구하겠습니다. 네가 멋대로 낳은 애 양육비를 왜 우리 아들한테 청구하니? 네 배에서 나온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왜 우리 아들한테 그 책임을 묻냐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술 먹이고 유혹해서 하룻밤 같이 자는 바람에 애가 생겨버린 거라고. 임신했다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착한 우리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너랑 결혼하긴 했지만 그때 우리 아들은 너 말고 따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 네가 임신했다고 내 아들 발목을 잡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지랑 똑 닮은 아들 낳아서 같이 목욕탕도 가고 운동도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내가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 알아? 누가 봐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서 저한테 집적거려서 절 임신시킨 놈이 잘못이구만 왜 제 탓을 하세요? 임신은 저만이 잘못이 아니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그놈의 혼전 임신한 천박한 며느리란 소리를 좀 안 하시겠어요? 제 아이를 제가 책임지기 위해 결혼해서 낳고 또 맞벌이해서 열심히 키우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인지 이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무시해야 한다는 걸 어머니를 보고 배웠네요. 그래, 너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다신 날 안 보겠다는 결심이 섰단 말이지. 그럼 좋아, 위자료 내고 이혼하고 다신 안 보면 되겠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만 나한테 주면 집에 있는 네 물건들 내가 책임지고 네 친정으로 다 보내줄게. 제가 왜 위자료를 줘요? 넌 귀중한 내 아들의 시간을 3년이나 갉아먹었잖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랑 내 아들이 어떻게 갔니? 딱 봐도 너보다는 우리 아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보다 뭐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집 장남이고 넌 그냥 니네 집 차녀니까 출신부터가 다르단 말이지. 태어난 순서로 누가 더 대단한지 비교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어머니밖에 없을 것 같네요. 태어난 순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은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평범한 니네 집이랑은 뿌리부터 다르잖니? 먼 친척 중에 의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도 자랑할 건더기가 되나요?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고 아버님은 평생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가씨는 알바만 하다가 결혼해서는 애도 없는데 놀고 있고 제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입만 열면 의사요 교사요 같은 요상한 유세를 부리세요? 누가 들으면 어머니가 교사고 아버님이 의사인 줄 아시겠어요.
시끄러우니까 그 주둥이 그만 닫지 못해. 시부모를 지 발톱의 때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네가 오늘 나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란 건 죽어도 모르지? 제가 정말 시부모를 그렇게 무시했다면 상의 한마디 없이 무작정 저희 집으로 짐 들고 들이닥친 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남들처럼 땅 사고 건물 사서 자식들한테 물려주진 못할 망정 본인들이 살 집도 한 칸 못 마련하고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분들.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있으면 갑갑하기 그지 없었는데 이젠 그 꼴 안 봐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런 싸가지를 봤나? 두 번 다시 네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이혼하고 내 아들 놔줘. 너랑 이혼시키고 내 아들 전 여친이랑 우리 딸내 불러서 가족 모두 모여 복닥복닥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넌 부러워서 침이나 흘리면서 우리가 잘 사는 거 구경이나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지랄을 해요. 뭐라고? 오늘 저한테 한 짓을 곧 땅치고 후회할 거니까 두 번 다시 못 올 지금을 즐기라고요. 나한테 쫓겨났단 건 나한테 졌단 거야. 주둥이 다물고 패배를 인정하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쪽한테 진 적이 있나요? 무슨 근거로 내가 졌다고 하는지 그 뇌속이 궁금하네. 차단해버리고 싶게 만드네 이게. 일주일 후. 언니 집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어쩜 좋아. 어린 딸 데리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쫓겨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앞날이 막막하겠어요?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못생긴 언니는 우리 오빠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죠? 배소가이는 지우고 다신 우리 오빠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끝내는 배소가이를 볼모로 우리 오빠 발목을 잡고 결혼까지 하더니 꼴 좋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신부를 보면서 우리 집 식구들이 하객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기나 해요. 남들은 집차 가정가구를 혼수로 가져오는데 언니는 겨우 배소가기를 혼수로 가지고 오는 게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몸만 달랑온 인간은 내가 아니라 네 오빠인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벌어놓은 돈도 없고 보태줄 시댁도 없어서 빈몸으로 나한테 기어들어와서 사는 거로도 모자라서. 지부모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도 들어줬더니 뭐 내가 혼수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집은 우리 오빠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저는 물론 오빠 전 여친까지 불러서 온 집 식구가 행복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쫓겨난 비참한 언니는 멀리서 우리의 행복을 구경이나 해요. 너도 남편이 있다는 년이 유부남인 네 오빠의 바람을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니? 바람을 핀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몇 번 연락했을 뿐이니까 괜히 위자료 뜯고 싶어서 캐고들지 말아요. 아무리 캐봐도 아무것도 나올 거 없으니까. 외벌이로 월세 내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젠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데요. 살림은 오빠 전 여친한테 다 시키고 애는 엄마한테 맡기고 전 자유롭게 놀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다 언니가 순순히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기로 한 덕이니까 언니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좋아서 날뛰는 와중에 미안한데 거긴 내 집이니까 니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다. 미쳤어요. 그 집이 어떻게 언니 집이에요? 오빠가 그 집은 오빠 집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산 집이고 그 집에 기어들어와서 산 인간은 네 오빠인데 그 집이 어떻게 네 오빠 집이 되니? 결혼하고 오빠가 가장이 됐으니까 그 집은 당연히 오빠 집이고 우리 오빠가 오빠 집이라고 하면 오빠 집인 거죠. 애도 아니고 그게 우긴다고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내 집은 내 집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네 오빠 집이 되지 않아. 아니 근데 애초에 언니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언니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평범한 여자잖아요. 몇 년 전에 가상화폐를 통해 많이 벌었고 그 후엔 또 주식을 해서 꽤 벌었어. 투자로 비교적 쉽게 들어온 돈이니까 귀한 줄 모르고 금방 써버릴까봐 집을 사놓은 건데. 결혼하고 시자들이 하나둘씩 기어들더니 이젠 아주 지들 둥지인 줄 알고 감히 집주인인 날 집에서 내쫓는 짓까지 하잖니. 현실이 이러할진데 내가 니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네 오빠랑 네 엄마는 내쫓을 거니까 집 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나 해.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우리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이번 주 주말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오긴 어디로 온단 거예요? 그 집에 이사 가지 않으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랑 엄마까지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그건 니들 일이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니. 시끄러우니까 좀 꺼져줄래? 잠시 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이 당신 집이라니.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 아니 그러니까 그 집 명의는 내 명의로 바꾼 거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이 들어와서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모님한테 떳떳하고 싶으니까 집 명의 내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시간 나는 대로 집 명의 내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땐 그러기로 했지. 근데 나에 대한 네 엄마의 태도랑 나와 네 엄마 사이에서 지 엄마 편만 드는 널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지. 아무리 아이가 있고 부부라고 해도 나중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뭘 믿고 내 혼전 재산으로 산 아파트를 너한테 넘기니. 안주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네가 잘못된 거니까 유치한 원망하지 말고 빨리 집에서 나가. 난 집 명의가 내 명의로 된 줄 알았는데 날 속여왔다 그거지? 그래 좋아 그럼 지금이라도 집 절반 나한테 줘. 이혼하면 재산은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건 알고 있지? 혼전 재산은 재산 분할 못한단 것도 몰라? 넌 그 집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지 같은 네 부모 끌고 내 집에서 나가. 그래 그럼 이혼 안 하면 되겠네. 이혼 안 하면 난 가족이니까 쭉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넌 유책 배우자라 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 무조건 지게 돼 있으니까 개꿈 꾸지 말고 짐이나 싸. 뭐 유책 배우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책 배우자란 거야? 네 전 여친이랑 바람 폈잖아. 증거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 시간 낭비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단 거야? 입이 아주 싼 네 엄마가 말해줬는데? 아들의 전 여친을 새며느리로 들이고 딸년까지 불러서 남의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궁리하길래 뭔가 짚히는 데가 있어서 바로 뒷조사에 들어갔고 네가 전 여친년이랑 바람피는 증거 금방 손에 넣었는데? 역시 돈이 좋단 말이야. 돈을 쓰니까 이혼도 아주 쉽게 진행이 될 것 같단 말이야. 나머지는 변호사한테 다 맡길 거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나 준비해놔. 나한테 위자료 낼 돈이 어딨어? 제발 좀 그렇게 식상하게 나오지 마. 그 나이 먹고 3천만도 없어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짓이야? 좀 깎아줘? 내가 사과 파는 사람이니 값을 깎아주게. 10원도 못 깎아주니까 돈이 없으면 빌려. 온 집 식구가 거지 같은 이런 집구석이랑 인연을 맺은 나한테 회의감이 들어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사흘 내에 집 비우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끌어낼 거니까 빨리 나가. 제발 용서해줘 여보. 날 용서해주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미꽃 백송이 선물할게. 그 장미가시로 널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그만하지. 그 후에도 전 남편 포함 그 집 식구들은 제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친정 식구들을 대동하고 가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고 했더니 겨우 짐을 싸서 시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네도 집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라 온 집 식구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모텔에서 버티다가 겨우 작은 월세를 찾아서 다 같이 이사를 가서 좁은 방에 모여 산다나 뭐라나.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바람에 비참해졌다는 걸 그들은 알까요? 알던 모르던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우보다 더 교활하고 뱀보다 더 사악하고 구렁이보다 더 능글맞으니 못된 여자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는 겨우 62세 나이에 한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멀쩡히 붙어있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번 또 한 번 우리 엄마의 노후자금을 야금야금 다 빼간 거로도 모자라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나랑 이혼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우리 엄마가 사채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는 사채 빚을 갚지 못해서 나쁜 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많고 원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셨어. 우리 엄마는 너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당장 우리 엄마를 살려내. 당신 잠꼬대하고 있니? 훤한 대낮에 낮잠 자고 있어?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딴 말도 안 되는 걸 보낼 수 있어? 말이 안 된다고. 그래 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었음 얼마나 좋을까. 내 말이 다 거짓말이고 엄마가 살아계셨음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아무리 다리를 꼬집어봐도 이건 악몽이 아니라 사실이야.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영 내 곁을 떠나셨고 눈물 자국이 얼룩진 엄마의 유서만이 덩그러니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어. 유서라니, 설마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 유서에는 네가 어떤 식으로 우리 엄마를 괴롭혔고 어떻게 한 번 또 한 번 돈을 빼앗아갔는지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어. 엄마의 친필이니까 법적 효력도 충분히 있고 너가 빠져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없어.
어머니, 유서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왜냐면 난 한 번도 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어머니를 괴롭힌 적도 없으니까.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엄마가 고인이 됐다고 하니까 오리발을 내밀 생각이나 본데 꿈깨. 억울하게 눈을 감은 엄마를 위해서도 절대 널 놔줄 생각 없으니까 각오해. 끝까지 싸워서 우리 엄마 돈을 다 뺏어와서 엄마의 영혼을 위로해드릴 거야. 애초에 가져온 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대체 뭘 뺏어가겠단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3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그렇게도 날 모르겠어? 내가 그럴 사람이야?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네 속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람은 겉을 봐서 모르는 동물이야. 난 너가 나 몰래 우리 엄마를 협박하고 있었단 것도 몰랐고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서 1억이나 되는 돈을 뺏어갈 줄도 몰랐어. 정말 실망이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 이제 다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아.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살자. 우리 엄마 돈 갚고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 우린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다 오해라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엄마의 유서와 죽음이 모든 걸 다 증명하는데 아직까지 그따위 변명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돌아가신 우리 엄마 영혼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엄마한테 빌린 돈 1억에다 위자료 3천만 내고 이혼해. 돈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 우리 엄마처럼 사채를 빌려서라도 무조건 갚아. 5시간 후.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 남편 말대로 정말 이 세상을 하직하신 건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겨우 환갑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이유로 유감스러운 선택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떠난 길이라면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다음 생에는 어머니 소원대로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사시기 바래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뭔 개소리니? 대체 뭔 개소리를 그렇게 구구절절 지저대는 거야? 역시 그 사람 말대로 어머니 저한테 원한이 있으신 게 맞나 보네요. 나름 사이가 좋았던 고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제가 어머니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 테니 넓은 마음으로 이 생에 원하는 후를 다 털고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신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로 날아가시길 바래요. 너 돌았니? 어디 가서 머리라도 박은 거야?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귀신 취급하고 자빠졌니? 내가 왜 하늘나라로 날아가니? 꼴 보기 싫은 시애미는 빨리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치르지 그러니? 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나다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애미를 귀신으로 만드니까 재밌니? 지 죄가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나 본데 유치하기가 짝이 없기라고야. 너 정말 내가 알던 그 똑똑하고 착한 내 며느리 맞니? 정말 실망이다. 우리 아들이 너보다 많이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명색이 네 남편이고 난 유부녀인데 어떻게 멀쩡한 남편을 두고 딴 놈이랑 바람필 수가 있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내 연남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 사채빚을 1억이나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이 번 돈을 몽땅 다 때려 넣은 거로도 모자라서 빚까지 낼 정도로 그놈이 그렇게 좋았니? 네가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지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나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니? 난 널 내 딸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왔는데 넌 날 대체 뭘로 생각했니? 제가 바람을 피고 사채빚을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아들이 너랑 네 내연남이 주고받은 카톡도 다 보여줬고 니들이 침대에서 같이 엉켜있는 남사스러운 사진도 보내줬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발뺌할 생각이니?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정말 제가 맞나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고 내 눈이 더러워질까봐 제대로 안 봤는데 우리 아들이 너가 맞다고 하니까 맞겠지. 그런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카톡 내용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어머니. 전 맹세코 그 사람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실망시킬 일을 한 적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머니 아들이 혼자 감독하고 연출한 한편의 자작극인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네, 아까 저한테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카톡을 보내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하니 어머니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보니 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양쪽으로 돈을 뜯으려고 한 것 같네요. 걔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이니? 글쎄요, 그건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 그놈 뒤는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가 어떻게요? 내 동창 중에 흥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내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애미인 내 책임이 제일 크니까 내가 책임지고 알아볼 거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니. 일주일 후. 우리 엄마 장례식 치를 때까지 1억 내놓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며칠 동안 소식도 없이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흘만 더 시간 줄게. 그 사이에 무조건 우리 관계 깔끔하게 정리해. 안 그럼 우리 엄마의 영혼이 너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 장례식 치르기 전날 저녁 우리 엄마 영혼이 내 꿈에 나타나서 너가 1억을 갚지 않으면 영혼이 네 곁에 머물면서 서서히 널 망가뜨리겠다고 했어. 귀신한테 빙이 돼서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몸뚱이로 온갖 점집을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돈 내놔. 내가 언제 네 꿈에 가서 그런 천벌받을 저주를 했단 말이야. 뭐라고? 내 영혼이 언제 네 꿈에 나타나서 그런 유치한 말을 했냐고 물었다. 누구세요? 누구라니? 네 엄마인데. 당신 장난이 심하다. 우리 엄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고 했을 텐데? 내 몸뚱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돼서 가루가 됐단 말이니? 그럼 지금의 나는 뭐니? 설마 내가 귀신? 무섭게 당신 대체 왜 그래? 설마 돌았어? 우리 엄마 영혼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이 가출한 건 네 놈이겠지? 너 같은 놈을 낳은 인간이 나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장례식까지 치렀어? 낳아주고 키워준 네 애미를 죽이고 싶어서 환장을 했니? 대체 무엇이 널 그런 괴물로 만든 거야? 정말 엄마야. 아니 엄마가 대체 왜 여기서 나와? 난 지금 내 와이프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 와이프랑 내가 지금 내 동창이 널 뒷조사한 자료를 같이 보고 있거든. 술집 여자한테 미쳐서 돈을 퍼붓는 놈들은 TV에서나 봤는데 내 아들이 그런 놈이라니 이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마흔을 바라본다는 놈이 딸 같은 20살 술집 여자를 위해 그동안 번 돈도 다 때려넣고 사채까지 빌렸다는 사실이 이불떡 벌어지게 한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랑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우리한테서 1억씩 뜯어가려고 했던 거니? 가정을 버리고 애미를 속여서 사기친 돈으로 술집 여자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 겨우 술집 여자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술한 자작극을 만들어낸 거야. 허술하긴 해도 엄만 내 말 고지고대로 믿었잖아. 시끄러워. 아들이 말을 의심하는 애미가 세상에 어딨단 말이야? 클 때는 사고 한 번을 안 치고 걱정 한 번을 안 시켰으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믿었는데 그 나이에 이런 황당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술집에 갈 수도 있다고 쳐? 가서 몇십 몇백은 쓸 수 있다고 쳐. 근데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술집 년한테 2억을 때려 넣을 수가 있니? 제정신이야? 처음엔 1억만 있으면 그 술집에서 나올 수 있다 해서 1억을 빌려서 줬는데 그 1억에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2억이 있어야 몸을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겁도 없이 사채를 2억이나 빌린 거야? 그 아이 알고 보면 불쌍한 아이야. 18살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에다 도박쟁이인 아빠한테 팔려서 술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도 못 가고 남자들의 놀이개로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러워. 공부도 엄청 잘해서 서울대를 지망했던 아이인데 술집에서 썩는 걸 어떻게 보란 말이야? 내가 거기에서 꺼내주면 나랑 결혼해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다시 수능 봐서 서울대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내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어.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었단 말이야? 남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 남들은 우리 사이를 접대라고 하지만 난 우리가 손님과 아가씨가 아닌 연인 사이라고 믿어.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 좋아하네? 나랑 며느리가 그년을 찾아갔더니 자긴 그냥 널 손님으로 생각했다고 원하면 위자료도 줄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입금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던데. 역시 비싼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라 그런가? 돈 3천만을 그냥 3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입금하더라고. 그년한테 돈을 퍼붓는 너 같은 호구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증거겠지? 2억은 어디까지나 네가 원해서 갖다 바친 거고 그건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또다시 찾아와서 돈 얘기하면 무서운 오빠들 불러서 혼내주겠다고 하더라? 딱 봐도 그 바닥에서 10년은 굴러먹은 여자 같다구만 20살 좋아하네? 넌 눈이 삐었니? 네가 내 아들이란 게 창피하고 또 창피해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쥐구멍만 찾고 있었어 알아? 그게 정말이야? 그 여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 전화를 안 받는 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데 설마나 차단당한 거야? 그건 멍청한 네 머리로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 내 집에 찾아오지 마. 아니, 나한테 빚이 2억이 있단 걸 뻔히 알면서 날 버리겠단 말이야? 네가 우리도 고부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널 버리기로 했는데 왜 문제있니? 나도 그년한테 사기당했잖아. 젊은 년이 작정하고 꼬시는데 안 넘어가고 100일 남자가 어딨어? 엄마도 알잖아. 그쪽 여자들은 다 고단수란 거. 그걸 잘한다는 인간이 그런 년한테 2억이나 갖다 바쳤니? 사람이 헷가닥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은 다 날 버려도 엄마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사채빚 못 갚으면 어디 끌려가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엄마는 아들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너 같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야.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그딴 식으로 탕진할 순 없어?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우린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깟 2억 금방 갚을 거잖아. 앞으로 다신 술집은 쳐다도 안 볼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라. 사흘 내에 이혼하자고 했지? 내일 시간 되니까 내일 법원에 가자. 변호사한테 상담하니까 충분히 이혼 사유 된다고 했으니까 무의미하게 버티지 말고 깔끔하게 날 놔줘. 미안하지만 위자료도 청구할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용서해주라. 용서해주기 위해 위자료를 받는 거잖아.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부부잖아. 정말 날 포기할 거야? 더 이상 널 경멸하게 만들지 마. 이미 최악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으로 만들지 말자, 우리 사이를. 한때 사랑했던 추억마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만들지 말아주라. 그 후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그렇게 저희는 남남이 됐습니다.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이지만 가끔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어머니한테도 절연당하고 사채를 갚기 위해 본업외에도 잠잘 시간도 없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늦어? 약속 시간이 반 시간이나 지났는데 우리 꿀꿀이 너무 늦잠 자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나랑 데이트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한껏 들떠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타나더니 이젠 2년 만났다고 너무 티나게 무덤덤한 거 아니야? 이제 2번 다시 나한테 꿀꿀이라고 부르지 마. 왜 그래? 내가 농담 좀 했다고 바로 삐친 거야?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아니, 사과할 거 없어. 넌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내가 변했고 내가 나쁜 년이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쳐다보지도 말고 네가 할 길 가.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 맞지? 농담할 기분 아니고 정식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있어. 난 오늘 데이트에 안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너랑 만날 일도 없어. 대체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있으면 말해줘. 내가 꼭 고치도록 노력할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네가 노력한다고 니네 집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한다고 네가 의사, 변호사, 판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넌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 집안의 가난한 장남이라는 신분을 개변할 수 없고 아무리 죽을 힘으로 악을 써도 나한테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더 이상 만날 필요 있어? 네가 원하는 삶이 뭔데 그래? 가난한 우리 부모님한테 40평 아파트 사드리고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사서 아기랑 행복하게 살고 철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이랑 가방, 신발을 신상으로 지르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가는 거. 근데 그 중고 어느 하나도 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 아니야? 너 그런 여자 아니잖아. 가진 건 없어도 둘이 열심히 살면 꼭 찬란한 앞날이 올 거니까 같이 힘을 합쳐 장밋빛 미래를 가져오자고 약속하지 않았어? 식당에 가면 비싸다고 데이트할 때마다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오고 베란다에 직접 채소도 심어 먹으면서 돈을 모았고 옷, 가방, 신발, 화장품도 친척 언니들이 물려준 거 기분 좋게 받아서 썼잖아. 부유하진 않지만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의 시련은 행복한 풍랑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았잖아. 근데 돈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그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거야? 서민인 너랑 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넌 나랑 사귀지도 않았을 테고 그럼 난 사랑하는 남자랑 꿈 같은 사랑을 해볼 수도 없었잖아. 근데 이젠 질렸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매번 너랑 거지같이 노는 거 이젠 신물이 나. 아무리 사랑해도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상 사랑은 대문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어. 흙수저 남자랑 사랑놀이하는 거 슬슬 지겨워질 때쯤 금수저 남자가 나타났고 난 그 남자를 선택하기로 했어. 사업하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난 사모님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친정도 살릴 수 있어. 너만 날 포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헤어져 주라. 날 사랑한다면 내 행복을 축복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아기는, 네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는 어쩔 생각이야? 내 뱃속에 이제 아기는 없어. 뭐라고?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데 전 남친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갈 순 없잖아. 아이는 내가 알아서 처분했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아이 말 꺼내지 마. 가능하다면 너랑 아이를 영원히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으니까. 유리꽃이 피는 계절에 만나서 사랑하고 가진 아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자고 약속해놓고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아이를 혼자 멋대로 없앴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능력 있는 남자를 찾아서 떠나는 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못났으니까 널 비난할 자격조차 없단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아이만큼은 나랑 상의했어도 되는 일 아니야? 어차피 낳을 생각도 없고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너랑 상의할 필요 있어? 내 뱃속의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네 뜻은 잘 알았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주제에 감히 널 사랑하고 또 너랑 결혼할 꿈을 꿔서 미안하다. 나란 놈은 있고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길 축복할게. 넌 나한테 버림받은 놈이야.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해, 바보야. 그래, 난 바보야. 바보 같은 날 사랑해줘서 고맙고 아까운 네 청춘을 2년이나 나한테 바치게 해서 미안하다. 다신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길에서 봐도 아는 척 안 할 거니까 꼭 행복하게 살아. 7년 후. 아빠, 저 유리예요. 엄마가 숨을 쉬지 않고 몸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뭐야, 7년 만에 연락 와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다신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니? 전 엄마가 아니라 유리예요. 유리, 설마 넌 수연이가 아니라 수연이 딸? 근데 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니?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빠한테 연락하라고요. 아빠는 꼭 절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도와줄 거죠?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숨을 쉬지 않는단 거야? 엄마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빠가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약도 못 사게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쩍하면 큰 소리로 욕하는 바람에 엄마는 늘 혼자 몰래 울었고 그래서인지 점점 더 아프게 됐어요. 아무리 아파도 제가 말하면 대답해줬는데 오늘은 아무리 불러도 눈도 안 뜨고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죽은 거예요. 유리를 혼자 두고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유리야, 아저씨 말 잘 들어. 유리랑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아저씨한테 말해줄 수 있니? 네 나이에 아직 집 주소는 너무 어려운 단어겠지? 공과 금 청구서가 든 편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사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줄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저씨가 지금 당장 구급차 부르고 아저씨도 그쪽으로 갈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지? 내 유리는 용감한 아이니까 엄마를 지키면서 아빠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정말 네 아빠니? 엄마가 그랬니? 내가 네 아빠라고? 내 아빠랑 엄마가 만나서 사랑한 계절이 유리꽃이 피는 계절이었고 그래서 제 이름을 유리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그랬니? 그럼 네 엄마랑 같이 사는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란 말이니? 진짜 아빠가 아니니까 절 미워했겠죠? 아빠가 널 미워했니? 네, 제 얼굴만 보면 화를 냈고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돈이 아깝다고 했고 저만 보면 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 정말 널 때렸니? 네, 아주 어릴 때는 욕만 했는데 1년 전부터는 술 먹고 들어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엄마랑 절 때렸어요. 근데 엄마는 왜 맞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니?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래, 미안하다 유리야. 어린 너한테 아저씨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 미안해.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는 제 아빠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아빠를 찾으라고요. 그래, 못난 아빠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유리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꼭 널 지켜줄 거니까. 엄마가 나중에 아빠를 만나면 꼭 보여주라고 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지금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진우야. 너가 이 영상을 킬 때쯤 난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내 생이 다 끝나기 전에 우연이라도 좋고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유리랑 같이 셋이서 도시락 싸서 꼭 구경 한번 가고 싶었는데 신은 죄 많은 나한테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 우리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그 아이가 웃고 걷고 뛰고 제잘제잘 말하는 그 모든 걸 너랑 공유하고 싶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돈 때문에 너한테 상처 주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내가 부끄럽고 밉고 싫어서 너한테 다가갈 수 없었어.
아픈 몸으로 나타나서 네 맘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굳이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신이 계신다면 그런 내 마음이 너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믿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우리 유리를 너가 꼭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어. 이런 부탁 정말 미안한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유리만은 포기하지 말아줘. 이 생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남은 걱정이라면 바로 우리 딸 유리야.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고통과 슬픔만 주고 떠나는 엄마라 속상해. 다정한 아빠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커야 할 아이가 나로 인해 심신이 상처투성이인 애로 됐어. 죽을 힘을 다해 지키려고 했지만 내 힘이 부족해서 슬퍼. 만약에 내 생이 있다면 그땐 절대 부모님 때문에 내 사랑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내 아이를 선택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널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땐 절대 네 손을 놓지 않을게. 생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네 품에서 행복하게 눈을 감고 싶어. 안녕 내 사랑. 이 세상에 와서 널 만나고 사랑해서 행복했어. 유리꽃같이 순수하고 예쁜 그 사랑을 이 가슴에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헐을 날아갈게.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저 세상으로. 몇 시간 후. 그쪽이 내 와이프 상간남이야? 혹시 현진이 남편 놈이니? 남편놈, 감히 나한테 반말 까고 놈,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암에 걸린 현진이를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죽게 만들고 현진이와 내 딸 유리한테 학대를 일삼은 인간이야의 짐승이잖아, 너. 내 딸 유리, 그럼 네가 유리 고년의 생물학적 앱이란 말이야. 감히 내 와이프랑 바람 펴서 임신시키고 그 새끼를 내 새끼로 둔갑시켜서 지금까지 키우게 만든 놈. 너 나한테 위자료 내고 네 새끼 키워준 값네. 나랑 현진이는 네가 현진이랑 결혼하기 2년 전부터 만났고 난 현진이가 아이를 낳았는 줄도 몰랐어. 아 그래, 처갓집 빚도 갚아줄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 여자한테 차였지 너. 무능한 너랑은 달리 난 차고 넘치는 게 돈이라 현진이 부모가 나한테 진 빚 5억 대신 현진이를 내 곁에 데리고 왔어. 자기는 임신했으니까 놔달라고 애원했지만 임산부가 이상하게 더 끌려서 무조건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 아니었 좀 더 잘됐다고 생각했지. 전처와의 결혼 생활 중 애가 생기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내가 무정자증이었거든. 그래서 현진이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 집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딸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를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학대했니? 내가 안 먹인 게 아니라 지 애미가 안 먹였어. 그걸 변명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거야? 유리는 딱 봐도 또래 애들보다 훨씬 작고 몸 여기저기에 멍도 많아. 정식으로 의사 진단을 받아서 널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거니까 기다려. 증거 있어? 내가 애를 학대했다는 증거 있냐고. 몸에 멍이 있다고 그게 꼭 내가 한 짓이라는 증거 없으면 주둥이 다물고 꺼져 있어. 유리 아빠는 나고 내가 보호자인데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나대고 있어. 유리 지금 어디야? 당장 나한테 데리고 와. 안 그럼 아동유괴범으로 네 놈을 고소할 거야. 유리는 지금 경찰서에서 보호받고 있어. 현진이 핸드폰 속에는 네가 현진이를 폭행하고 유리를 학대한 동영상이 몇십 개나 저장되어 있는데 아동학대범이 유리를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뭐야, 그것들이 감히 몰래 날 찍었단 말이야. 내가 사준 핸드폰으로 날 고소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개떡 같은 경우야? 현진이 그녀는 어딨어? 지금 당장 내 전화 받으라고 해. 현진이는 죽고 없어. 뭐라고? 아직 한 달은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죽었다고. 현진이가 말기암이란 걸 알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한 인간이 뭐 벌써 죽었다고? 네 와이프가 죽었다고 하는데 할 말이 겨우 그것밖에 없니? 지 명이 짧아서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란 거야? 나랑 결혼한 주제에 딴 놈만 생각하고 딴 놈 새끼를 낳은 죄가 커서 일찍 죽은 것도 내 탓이니? 동정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구나 너. 내 모든 걸 걸고 내 딸을 찾아오고 널 깜방에 쳐넣을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유리는 내 딸이야. 누구도 빼앗아갈 궁리하지 마. 지 애미가 나한테 지은 죄는 유리고년이 대신 갚아야 해. 지금 말한 것도 다 저장할게. 악마 같은 너한테 유리를 주면 안 된다는 아주 유력한 근거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다. 정말 날 고소할 생각이야? 난 유리 아빠인데 아동학대죄가 성립될 것 같아? 아동학대를 하는 인간들 절대 부분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봐. 난 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적 체면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깜방에 들어가? 얼마면 돼? 얼마 주면 합의해 줄래? 더러운 네 돈에는 관심 없어. 그럼 유리를 너한테 돌려주면 난 놔줄 거야? 아 그래, 네 새끼 너한테 줄게. 나도 남이 새끼한테는 관심 없어. 놔줄 리가 없잖아. 죽은 현진이를 위해서라도 널 봐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날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조폭을 불러서 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덤빌래. 협박죄까지 추가해야겠네.
뭐야, 너 대체 뭐야? 뭔데 이렇게 재수없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노는 꼴이 점점 더 유치해져서 상대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날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절대 그만둘 생각 없거든. 현진이가 죽었어. 네 와이프가 죽었다는데 지 걱정밖에 안 하는 것도 인간이니? 사람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 안 그래도 미어터지는 지구에 인간 하나 적어지면 좋은 일이지 뭐가 대수란 거야. 너나 나나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굳이 죽음을 슬퍼할 필요 있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짐승이랑 참 오래도 상대했네. 법원에서나 보자 인간 쓰레기야. 그 후 그 후 전 현진이의 장례식을 치렀고 그 인간은 마지막까지 장례식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장례를 끝내자마자 현진이 핸드폰 속의 동영상을 증거로 그 인간을 고소했고 그 인간은 결국 자유를 잃고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와의 친자검사를 통해 부녀관계임을 증명한 저는 유리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고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현진이와 꼭 닮은 딸을 보고 사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고 저한테 딸을 준 현진이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생의 삶을 끝내고 저승으로 가서 현진이를 만나게 되면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올케 지금 어디야?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돈도 못 버는 백수가 은행에 뭔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단 거야? 전 백수가 아니라 전업주부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니? 일 안 하고 돈 못 벌면 그게 백수지 백수가 따로 있니? 전 돈은 안 벌지만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갈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백수란 말을 들을 정도로 먹고 논 적 없으니까 앞으로 백수란 말은 삼가해 주시겠어요? 그따위로 살림하는 주제에 뻔뻔하게 백수가 아니라고. 밥도 매일 죽같이 만들고 반찬도 다 싱겁기만 하고 내 속옷이랑 비싼 블라우스는 무조건 손빨래하라고 했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머리 나쁜 인간은 살림도 못한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블라우스는 그렇다 치고 30을 넘긴 사람이 본인 속옷을 올케한테 빨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형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밥도 다 제가 차려 바쳐야 하고 형님 방 청소랑 빨래까지 다 제가 해줘야 해요? 여기서 나이 말이 왜 나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집에서 난 귀한 맏딸이고 넌 시집온 며느리야. 딸은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며느리는 시댁에서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한단 것도 몰라? 고졸에다 머리 나쁜 여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시댁 식구들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라고 했을 텐데? 내 동생이랑 우리 가족이 널 받아주지 않았다면 너나마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살고 있었을 텐데 감사할 줄도 모르니? 저 올해 30살이고 형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제가 노처녀면 형님은 뭔가요? 시집갈 생각도 없이 부모님 등골을 파먹고 있는 캥거루인가요? 뭐, 캥거루, 난 백수인 너랑 달리 일하고 있는 몸이란 거 몰라? 그래봤자 알바잖아요.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나가고 하루에 5시간밖에 안 하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이면 다 같은 일이지 근무 시간이 뭐가 중요해? 알바를 해도 내가 좋다는 남자는 널렸고 나한테는 의사 남친까지 있어. 내 미모에 홀딱 반해서 결혼해달라고 애원해서 오케이 했는데 부럽지. 너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본 의사랑 결혼해놔. 그게 나란 여자야. 살면서 의사는 많이 만나봤어야죠. 근데 형님 정말 시집가요? 드디어 결혼말이 나온 거예요? 뭔 뜻이야? 내가 이 집을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니? 너 지금까지 내가 네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니? 이럴 땐 아니라는 거짓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야겠죠? 뭐라고? 형님이 절 싫어하고 그로 인해 제가 매운 시집살이를 당한다는 건 형님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대체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래? 동생 같은 올케가 생겨서 살짝 귀여워해줬을 뿐인데 그걸 시집살이라고 착각했니? 가해자는 지가 한 짓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이 정말인가 보네요. 제가 한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빗자루로 제 등을 때리고 주방에 기름을 붓고 제가 넘어지게 하고 제가 한 반찬이 입에 안 맞다고 몽땅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동생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 전업주부는 용돈 쓸 자격도 없다고 제 지갑 속에서 생활비를 몰래 훔쳐가고 형님이 한 횡포가 어디 한두 가지 한두 번인가요? 그래서 뭘 어쩌겠단 말이야? 고졸인 주제에 기억력 하나는 살아있다고 자랑하는 거니? 배운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감히 신우이인 나한테 싸움 거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우리 집 장녀고 네 남편 누나야. 내가 니들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넌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그렇게 호강하면서 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나한테 충성해. 평생 충성하라니요. 형님 결혼만 하면 최대한 형님 안 보고 살고 싶은데요. 뭐, 날 안 보고 살겠다고 그게 네 맘대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 넌 내가 결혼해서도 우리 집에 와서 가정부 노릇을 해야 하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 남친이 인사 오면 깍듯하게 인사나 올려. 제가 왜 형님네 집에 가서 가정부 노릇을 해야 한단 거예요? 난 밥도 청소도 해본 적 없는 공주니까 당연히 올케인 네가 와서 다 해야지 그걸 꼭 말로 설명해줘야 알겠어? 이래서 가방끈이 짧은 고졸은 대화가 안 돼서 갑갑하단 말이야. 올케가 싸준 도시락도 내가 싼 거라고 거짓말했고 요리도 살림도 수준 이상으로 잘한다고 자랑해놨는데 결혼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결혼은 서로 속이는 거 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거짓말투성이로 시작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요리랑 살림 수준을 속일 생각을 다 하세요? 나중에 다 뽀록 나면 어떡하려고요? 시끄러워. 너가 평생 와서 해주면 평생 뽀록 날 일 없어. 저도 제 가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매일 형님네 집에 가서 살림해줘요? 그리고 제가 종도 아니고 왜 형님한테 종년 노릇을 해야 한단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님도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 형님이 결혼해서 이 집을 나가면 제가 더 이상 형님 뒷바라지를 할 필요는 없죠. 언제 어디서나 네 자신이 고졸이란 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감히지 신분을 잃고 나한테 대들어? 의사인 내 남친을 맘껏 구경하고 부러워하라고 식사 자리에 끼워줄 생각했었는데 안 되겠다. 청소하고 음식 다 해놓고 내 약혼자가 오면 넌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네 방에 기어 들어가서 나오지 마. 전 같이 식사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그래, 넌 내 약혼자를 소개하는 자리에 낄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조용히 혼자 찌그러져 있어. 그래요. 형님 말대로 인사만 하도록 하죠. 며칠 후. 너 지금 어디야? 내 결혼 망치고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야?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난 결혼이 물 건너가게 생겼는데 넌 한가하게 친구 만나서 놀 기분이야? 너 내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 맞지? 그 사람이 나와의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쌩하니 집으로 가버렸는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 왜 저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전 그냥 형님이 시킨 대로 인사만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인사가 문제란 걸 정말 몰라서 그래?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능한 제가 시누이 약혼자가 온다고 청소하고 음식 만든다고 애는 썼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건 형님 약혼자랑 같이 식사할 자격도 없다고 해서 제 방에 조용히 꺼져 있을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하고 지방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날 옳게 시집살이나 시키는 못된 시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인데 알면 안 되나요? 세상에 옳게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누이는 없다면서요? 형님은 시누이 시집살이도 다 받아들일 마음 넓은 여자라고 형님 약혼자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분명 점수 많이 땄을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잖아. 아, 그게 방금 그 사람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두루두루 얘기를 나눴거든요. 뭐야, 그 사람이 옳게 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형님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제 남편을 통해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하던데요. 제가 인사를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와 형님과의 관계와 형님에 대해 자세하게 묻던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설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한 건 아니지? 있는 거 없는 거가 아니라 딱 있는 사실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고자질했냐고. 제가 결혼 인사를 갔을 때 고졸 주제에 감히 자기 동생이랑 결혼할 꿈을 꿨다고 제 옷에 커피를 쏟고 결혼할 때는 텅 빈 봉투를 주면서 고졸녀는 축의금 받을 자격도 없다고 비꼬고 무시하고 부모님 댁에서 합가해서 사는 지난 2년 동안 본인이 먹은 그릇 하나도 정리할 줄 모르고 본인 빨래 본인 방 청소도 몽땅 다 저한테 떠맡기는 건 물론이고 남자를 사귈 때마다 저보고 도시락 싸라고 명령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옷이랑 가방 구두를 사야 한다고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제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긁고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제 남편한테 용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형님이 하루빨리 시집가길 바랬는데 드디어 결혼해준다는 분이 나타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는데요. 넌 그냥 내 결혼을 망가뜨리려고 결심을 한 년이구나. 내가 의사 남자한테 시집가서 호강하게 생긴 게 그렇게도 심술이 나니?
고졸인 넌 내 동생 같은 남자밖에 못 만나서 고생하는데 난 엘리트 남자 만나서 사모님으로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배 아파? 한 가지만 묻죠. 자꾸 고졸고졸하는데 무슨 근거로 절 고졸이라고 하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제 입으로 제가 고졸이라고 한 적 있어요? 고졸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대졸이라고 한 적도 없잖아. 대졸이라고 한 적이 없으면 고졸이 돼요? 예전에 니들 결혼 인사 자리에서 내가 학벌에 대해 얘기를 꺼냈을 때 넌 분명 눈빛이 흔들렸어. 그리고 대뜸 화제를 돌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고졸이라는 게 밝혀질까봐 말을 돌린 게 아니면 뭐란 말이야? 제가 학벌화제를 피한 건 제 학벌이 제 남편과 형님 학벌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제 남편한테 형님은 학벌에 예민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굳이 형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대학은 나왔지만 들어가는 직장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한껏 예민해 있는 형님한테 제 학벌과 직업을 얘기하면 붙는 불에 부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화제를 피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고졸녀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고졸고졸하면서 절 무시했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럼 너가 대학 나왔단 말이야? 저 형님보다 좋은 대학 석사 나왔고요. 백수가 아니라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매일 집에만 있는 네가 뭔 일을 한단 거야? 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직업 특성상 집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어요. 비교적 자유시간이 많아서 일하는 틈틈이 좋은 마음으로 집안일도 많이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도 했는데 그런 제 진심이 형님한테는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니 유감이네요. 그럼 옳게 네가 작가라는 말이 정말이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이 네가 작가라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작가라고? 아니 너 같은 애가 뭔 작가야? 그리고 작가가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이야? 내 동생 주제에 어떻게 작가랑 결혼할 수 있단 거야? 형님 같은 주제도 의사 남친을 만나서 결혼 인사를 했는데 제 남편이 뭐가 어때서요? 아 그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고 다리 부러진 노루 한 곳에 모인다고 했지? 작가라고 해서 다 돈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잖아. 말이 좋아 작가지 실제 수입은 내 동생보다 훨씬 낮은 거 아니야? 적어도 알바하는 형님보다는 많이 버니까 제발 좀 비꼬지 말아요. 그 나이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알바나에서 겨우 먹고 살면서 남을 대체 왜 그렇게 무시해요? 형님한테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 너 내가 알바한다는 것도 내 약혼자한테 말한 건 아니지? 형님이 결혼해도 전 형님네 집에 가서 살림해줄 여유가 없으니까. 형님 알바는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은 드려봤는데요. 그 사람은 꿈이 없고 게으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어쩌냐고. 이 결혼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되는데 너 이걸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야? 그 사람한테는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바하고 있다고 말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어차피 형님이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파혼하는 게 형님한테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테니까.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가. 다신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니 낯짝 보이지 마. 정말요. 저희 정말 나가도 돼요? 저희 드디어 분가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형님. 그래, 나가. 어차피 우리 엄마도 널 싫어해. 지가 작가라고 매사 똑똑한 척 우리 엄마를 가르치려고 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지가 결정하려고 하는 건방짐 때문에 우리 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집에서 꺼져. 그래요. 사흘 안에 분가할게요. 결혼 초 꼭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부모님 의견을 존중해서 합가하고 살았지만 솔직히 합가하자마자 후회했어요. 신혼이라는 느낌도 없고 신혼부부라는 설레임도 없고 그대로 평생 살 생각하면 우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형님이 나가주라고 하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럼 부모님 집대출금 매달 100만 원이랑 생활비는 형님한테 부탁하고 전 그 집에서 물러나 줄게요. 대출금이라니. 우리 집 아직도 대출 다 못 갚았니? 장렬한 사람이 그것도 몰랐어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내가 그걸 갚아야 하니? 저희 결혼하고 합가하자 아버님이 직장을 그만두셨으니까 대출금은 자연스레 저희한테로 넘어왔고 이제 저희가 분가하면 대출금은 당연히 형님이 책임져야겠죠. 알바 조금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내가 무슨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주란 말이야?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결혼도 못하게 생겼는데 짐덩이 같은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장난하지 마. 난 절대 못해. 형님이 하던 못하던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전 부동산에 집 구하러 가봐야 해서 이만하죠. 장난하지 말고 빨리 내 의사 남친한테 연락해서 다 거짓말이고 농담이라고 말해. 난 무조건 그 남자랑 결혼해서 의사 사모님이 돼야 한단 말이야. 헛꿈꾸지 말고 제대로 된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형님이 먼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세요. 인성이 꽝인 여자랑 결혼할 훌륭한 남자는 없으니까요. 그 후 신우이는 결국 의사 남친한테 버림을 받았고 저희는 부모님 댁에서 분가했습니다. 신우이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제지하려고 하지 않으신 시부모님한테도 많이 실망했기에 신우이가 아니었다고 해도 분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제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대했고 저 또한 남편 앞에서 시가 식구들의 흉을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기에 남편은 제가 집에서 당한 일들에 대해 잘 몰랐고 나중에야 저한테 자초지정을 듣고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부모님을 책임질 수 없었던 신우이는 그 후 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했고 집 대출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부모는 나가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로가 각자 서로의 삶을 사는 정상궤도로 들어간 것이지요. 지영아, 네 오빠 이제 어쩌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차 사고로 얼굴 반쪽이 찢어져서 말이 아닌데 어쩜 좋아? 오빠 교통사고 당했어. 아니 대체 어쩌다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새 차를 타니까 기분이 들떠서 속도를 올렸나 봐. 여자친구랑 여행 가겠다고 고속도로에 오르자마자 사고가 나서 여행은커녕 목숨도 겨우 건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왔어. 아니 왜 조수석에 앉은 그 여자는 멀쩡한데 네 오빠 얼굴만 개박살이 났는지 나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보나마나 그 여자가 여행 가자고 보채서 떠난 길일 텐데 왜 그 여자는 아무 일 없고 네 오빠만 저렇게 됐는지 원통해 죽겠어? 그 여자라도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지. 시끄럽다. 난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고 내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근데 그런 내 아들 얼굴이 저렇게 됐는데 나더러 남이 새끼를 더 생각하란 거야? 이 와중에도 그 지독한 아들사랑 어필은 계속된다는 게 난 더 신기하다. 시끄럽고 빨리 병원으로 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현금 넉넉하게 찾아서 와 알겠니?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뭔 돈을 넉넉하게 찾아오란 거야? 오빠가 애도 아니고 본인 병원비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내겠지 엄마가 왜 걱정이냐고. 네 오빠한테 그런 돈이 어딨니? 네 오빠는 직장 구하고 여친이랑 소소하게 데이트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따로 없을 거야 분명. 돈이 없다는 사람이 새 차는 어떻게 샀단 거야? 차는 내가 사줬어? 뭐, 엄마가 무슨 돈으로? 무슨 돈이든 너랑 상관있니?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했지?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내가 눈독을 들여? 입만 열면 돈 없다는 타령만 늘어놓는 엄마한테 내가 뭘 바랬다고 그래?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설마 내 돈으로 오빠한테 차 사준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너도 내 딸인데 내가 설마 아니 딸 돈을 아들한테 퍼부었겠니? 그럼 내가 입금한 통장 내역 찍어서 보내줘봐. 그대로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네가 뭔데 엄마 통장 내역을 확인하겠단 거야? 그 통장돈은 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돌려주겠다고 입금한 통장이니까. 네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들고 보관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보관은 계속 엄마가 하고 통장 내역만 나한테 보여달라니까.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것이지 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야? 앞으로 나랑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오빠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아 그래 네 돈으로 네 오빠한테 차 사준 거 맞아? 하지만 엄마랑 오빠가 열심히 벌어서 차 산 돈은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고 오늘 이런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말쯤이면 4천만 벌어서 다시 적금할 수 있었어.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믿던 말던 그게 사실인데 어쩌란 말이야? 나도 네 돈을 꺼내서 네 오빠한테 차 사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다른 친구놈들은 다 차를 끌고 여친이랑 데이트하고 직장 다니는데 네 오빠만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쪽팔린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애미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래 네 돈을 네 허락 없이 쓴 건 잘못했어. 근데 가난이 죄지 내가 죄니? 나도 돈이 많았으면 딸 자식이 애타게 번 돈에 손 떼지 않고 내 돈으로 차 한 대 통쾌하게 뽑아줬어. 근데 그건 마음뿐이지 손에 가진 돈이 없는 걸 어쩌니? 살아보니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돈이 없으면 자식 앞에서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못난 엄마라서? 또 그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질 줄 알고 법마다 그런 식이잖아. 엄마도 남들처럼 딸이 번 돈 모아서 시집 갈 때 혼수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외워서. 속는 셈치고 엄마한테 4천만을 맡겼는데 정말 이렇게 속을 줄은 몰랐잖아. 날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받는 내 상처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거 맞잖아, 엄마는.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니? 그래도 지금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네 오빠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 아니니? 얼굴이 저렇게 돼서 여자친구한테서도 버림받고 대기업에서도 잘리게 되면 네 오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니? 무슨 소리야? 오빠 백수 아니야? 백수는 옛날 소리고 얼마 전에 대기업 면접에서 성공해서 한 달 뒤에 입사하기로 했다고 했어? 그래서 입사 기념으로 차도 한 대 새로 뽑아준 건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정말 미안하지만 오빠 병원비 좀 대주면 안 되겠니? 오빠 퇴원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병원비랑 차 살 때 쓴 돈 몽땅 다 갚아주라고 할게. 엄마랑 오빠가 못나서 지금까지 너한테 많은 부담을 준 건 사실이지만 사고가 난 네 오빠를 버릴 순 없는 일이자니 부탁한다, 지영아. 알겠어. 가족이니까 이번만 도와줄게. 고맙다, 지영아. 네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분명 널 대견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또 뭔데 그래? 네 오빠 얼굴 말이야. 지금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얼굴이라 성형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 돈도 너가 좀 먼저 내주면 안 될까? 뭐 성형? 사람한테 있어서 얼굴은 명함과도 같은 건데 상처난 얼굴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길고 독인 남은 인생을 사니? 지금 성형하면 부작용도 적고 더 자신 있게 출근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번만 도와주면 다신 너한테 손 안 내밀게 부탁해, 지영아.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내 짐이 왜 밖에 놓여져 있어? 그리고 문은 또 왜 안 열리는 거야? 퇴근했니?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넌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들어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네 집이 아니라 네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남겨주신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누구랑 살겠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일 아니니? 난 장남인 네 오빠랑 살기로 했으니까 넌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 대체 왜 그래? 너가 있으면 네 새언니가 불편해하고 집도 좁아지잖니? 네 방은 네 새언니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넌 네 짐 들고 나가서 너 혼자 살아. 새언니라니? 네 오빠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다. 안 그래도 잘생긴 애가 성형까지 하고 나니까 완전 미남이 됐고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네 오빠를 딴 년한테 뺏길까봐 그 여자가 결혼하자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겠지. 결혼식은 돈 좀 번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단 들어와서 살겠다고 짐 싸들고 온 거 있지? 나한테도 어머니 하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점심이랑 저녁도 지가 앞치마 두르고 몽땅 다 했고 사람들이 왜 다들 아들 하는지 이제야 그 심오한 뜻을 알게 됐지 뭐야? 내 아들이 잘났으니까 날 데뷔마마처럼 모시고 기꺼이 가정부 노릇을 하겠다는 며느리가 지발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고로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그 말이야. 오빠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가정부 같은 여자도 들였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애초에 오빠 대기업에 취업했단 말이 사실이긴 한 거야?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경력이 빵빵한 것도 아닌 오빠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말 자체가 난 의심스럽기 그지없는데. 대기업에는 뭐 명문대 나온 사람만 들어간단 법 있니? 이제야 네 오빠의 진가를 알아주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난 거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짐 들고 꺼지기나 해. 오빠 성형수술에 들어간 내 돈 1,000만이랑 오빠 차 산다고 쓴 4천만이나 내놓고 나가도 나가란 소리해. 그 돈 안 돌려주면 변호사 구해서 소송 걸 거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소송 걸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딸이니? 날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집에서 내쫓는 엄마한테 딸 노릇할 필요 있어?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돈 갚으라는 내용 증명받고 법원에 불려다닌다면 그 회사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 귀한 장남의 탄탄대로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돈 5천만 사흘 내로 나한테 입금해. 돈 5천만이 네 집 개 이름이니? 나더러 어디 가서 사흘 내에 돈 5천만을 구해오란 거야? 집 있잖아.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되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더니 겨우 그딴 식으로 보답하니?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고 한 사람은 엄마야. 인연을 끊으려면 돈 관계도 깨끗하게 청산하고 끊어야 뒤끝이 없지 않겠어?
난 절대 생떼 같은 내 돈 뜯기고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징하고도 징한 것? 그래, 네 소원대로 대출받아서 더러운 네 돈 돌려줄 테니까 2번 다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말고 잘 나가는 네 오빠한테 기댈 궁리도 하지 마. 한 달 후. 지영아, 엄마야. 그동안 혼자 산다고 고생 많았지? 그땐 생각 없이 널 그렇게 집에서 내쫓아서 정말 미안해. 왜, 내가 없으니까 아쉬워? 대기업 다니는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잘못해줘? 그게 네 오빠가 대기업에 입사했단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대. 새 차가 욕심나는데 내가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하면 사줄 줄 알고 뻥친 거래. 대기업은커녕 편의점 알바도 안 하고 매일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만 하는데 저걸 대체 어쩌면 좋니? 네 오빠가 그 모양이니까 네 새언니 아니고 부려워도 글쎄 날 시애미 대접도 안 하고 집안일에서도 손을 떼버렸어. 각종 공과금 독촉 편지는 매일매일 날아오는데 돈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고 10,000원 들고 마트 가면 살 것도 없이 물가는 미쳤는데 조금 있던 생활비는 다 바닥이 나고 그 와중에 네 오빠랑 그녀는 매일 풀떼기만 올리지 말고 고기랑 생선 구경 좀 하자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 노릇을 대체 어쩌면 좋니? 그거를 나한테 물어? 쓸모없는 딸년이라고 집에서 내쫓을 땐 언제고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제야 네 소중함을 알게 되니 못난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동안 네 덕분에 편하게 살면서 고맙다는 생각 한 번 한 적 없는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만 해주면 앞으로는 널 공주처럼 모시고 살게. 태어나서 한 번도 공주 대접받고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새삼스레 뭔 공주 노름이야.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만해. 네가 없으면 엄마가 살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못나도 널 이 세상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넌 엄마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니? 알겠어. 집에 다시 들어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오빠랑 그 여자는 집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약속할 수 있겠어? 그건 좀? 네 오빠 직장도 없고 그 부려워도 백조인데 그것들을 내쫓으면 길바닥에서 노숙자 될 게 뻔한데 어떻게 쫓아내니? 한 달 전 날 내쫓을 땐 그런 걱정 전혀 안 했으면서 나보다 3살이나 더 많고 남자인 오빠는 가슴 아파서 못 내쫓겠다고. 어쩜 그렇게 끝까지 아들밖에 몰라? 그렇게 좋은 아들 영원히 옆에 끼고 살면 되지 나는 왜 찾고 그래? 알겠어. 다신 너한테 도움 청하지 않을게. 대신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5천만 원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은행 빚을 무슨 수로 갚니 우리가? 못 갚으면 집을 내놔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인연 끄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알아서 해. 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가족을 버릴 셈이니? 나한테 가족은 이제 돌아가신 아빠 한 사람밖에 없어. 아빠가 하늘에서 안심하실 수 있게 열심히 잘 사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살 거니까. 엄마도 사랑하는 아들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아. 그 후. 그 후 전 엄마와 오빠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친척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엄마와 오빠는 결국 아빠가 남겨주신 집을 팔아서 은행 대출을 갚고 지금은 새백수가 함께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 팔고 남은 돈도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테고 그것마저 다 파먹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저어지지요. 그런 사람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동서 임신했다며? 네, 어머니한테서 들으셨어요? 벌써 임신 6주라며? 네, 어제 심장 소리도 듣고 왔어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은큼하다. 지들은 당분간 임신할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은근슬쩍 임신한 이유가 뭐야? 은근슬쩍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 아이는 조금 나중에 가지려고 했는데 하늘이 점지해 주셨으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한 것일 뿐 일부러 형님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늘이 알아서 아이를 점지해줬니? 형님인 내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질세라 서둘러서 애를 가졌단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도 내가 신경 쓰였어? 내가 먼저 임신해서 집안 장손을 낳고 땅이랑 건물을 물려받을까봐 두려웠니? 그게 그렇게 욕심났으면 처음부터 장남이랑 결혼했어야지. 차남이랑 결혼한 주제에 집안 장손 자리를 탐내면 곤란하지 안 그래? 전 장손이랑 재산 같은 건 욕심낸 적 없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동서는 딸 낳을 거야? 아기 성별만큼은 제가 뭘 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딸을 원한다는 간절한 바램을 갖고 살면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줄 줄 누가 알아? 태교도 이쁜 여자아이 그림을 보고 과일도 예쁜 것만 먹으면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 설사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제 아들이 장손이 되는 건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긴 그렇지? 차남이랑 결혼한 그 순간부터 동서가 장손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겠지? 근데 동서일은 언제 그만둘 거야? 전 직장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막달까지 다닐 생각이에요. 아니 서방님이 그러라고 그래? 세상에 같은 부모 아래에서 나고 자란 형제인데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은 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우리 남편은 결혼할 때 내가 전업주부 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한 사람인데. 동서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해도 설분데. 임신한 후에도 계속 일을 다녀야 한다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속상할 건 없죠. 벌 수 있을 때 벌어놓는 게 맞고 남편한테만 가장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건 동서 남편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능력 있는 남자들은 굳이 가장의 책임을 여자랑 같이 지려고 하지 않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은 은행에 다니니까 연봉이 높잖아. 굳이 와이프를 힘들게 밖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가진 남자란 거지. 결혼은 모름지기 그런 남자랑 해야 하는 건데 동서는 아무리 봐도 배우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인생이 꼬인 타입이란 말이야. 형님한테 동정 얻을 정도로 저희 어렵게 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 안 하고 되겠어? 난 출산할 병원도 산후조리원도 최고로 좋은 곳에 다닐 생각인데 동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어제 동서가 임신을 확인한 병원도 그냥 동네에 있는 평범한 산부인과일 테고 앞으로도 거기 다닐 거잖아. 근데 난 아니야. 실력도 좋고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 곳에서 편하게 출산하고 산후조리할 생각이거든. 아내 좋으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 팔자 별 거 있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최고 아니겠어? 다만 그런 나한테도 아예 고민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고민이 뭘까요? 내 뱃속의 아기가 우리 남편 닮아서 못생긴 얼굴로 태어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건 동서도 동감이지? 왜냐면 내 남편이랑 동서 남편이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 닮았잖아. 전 제 남편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서방님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동서 지금 나랑 장난해. 마시던 커피 다 뿜을 뻔했잖아. 설마 동서 서방님 얼굴 보고 만난 거야? 꼭 얼굴만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성격도 저랑은 잘 맞고 같이 있으면 좋아서 결혼했죠. 그러는 형님은 아주버님 얼굴을 보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묻는 거야?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머슴같이 생긴 그 사람 얼굴 뭐 볼 거 있어? 난 땅 부자 그 사람의 장남 신분과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지 얼굴 보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아주버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뜻인가요? 사랑, 남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미주알 고주알 티격태격하기 마련이고. 결혼은 얼만큼 사랑하는 것보다 얼만큼 맞춰서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난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지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자리는 지킬 수 있어. 그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고 내가 꿈꾸는 행복이야. 그리고 난 솔직히 동서처럼 사랑만 믿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 우리 애는 앞으로 사립 유치원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낼 생각인데 동서네 애는 어떻게 가르칠 생각이야? 전 그냥 건강하게 잘 태어나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삼시세끼 밥만 먹이는 게 육아라는 아니란 생각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보다 출발점에서부터 지는 걸 구경만 하겠다고? 하긴 동서네 형편에 더 큰 걸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 분수에 맞게 사는 것도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 형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없는 형편에 임신한 몸으로 일한다고 고생이 많네. 아무쪼록 몸조심하고 수고해 동서. 출산 후 동서 출산했다며? 세상에 진통 20시간을 어떻게 버텼대? 그깟 제왕절개 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냥 서방님한테 제왕절개 시켜달라고 하지 그랬어. 무통분만은 조금 비싸지만 제왕절개 정도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 난 무통분만 하기까지 2cm 정도 자궁문이 열린 것도 죽을 것처럼 아팠는데 동서는 자궁문이 10cm 열릴 때까지 아픔을 참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대? 돈 벌어서 뭐해? 그럴 때 써야지.
와이프는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데 남편이 그깟 제왕절개도 안 시켜줘서 많이 섭섭했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건강한 딸아이를 낳아서. 암튼 축하해 동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왕절개는 돈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골반 상태도 태아 상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원해서 자연분만을 선택한 것이지 제 남편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난 그냥 동서가 안쓰러워서 동서 편 들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미안해. 근데 방금 서방님이 어머니한테 보내온 아기 사진 봤는데 동서네 아기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나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신생아들은 다 죽을 할아버지같이 생겼단 건 아는데. 동서네 아기는 너무 원숭이같이 생겨서 나 깜짝 놀랐잖아. 어머니도 겉으로는 예쁘다고 하시면서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어쩜 좋아? 그것도 여자아기가 인물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남자 눈에 들어서 남자한테 기생해서 살래? 전 제 딸이 남자한테 기생해서 사는 걸 바란 적 없어요. 동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 이치가 원래 그래. 못생긴 여자들은 죽으나 사나 본인이 노력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지만 이쁜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능력 있는 남자들이 알아서 다 해줘. 날 보면 모르겠어?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나중에 성형해주면 되지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아 근데 동선에는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해서 성형시켜줄 돈도 없는가. 이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한단 말이야. 우리 아들은 땅 부자 장손인데다가 인물까지 혼해서 앞날이 창창할 거야. 인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우리 집안 혈통이 아니라면 말짱도루묵 아닌가요? 적어도 제가 낳은 제 딸은 이 집안 핏줄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전 떳떳한데요. 우리 집안 혈통이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지가 못생긴 원숭이 새끼를 낳아놓고 감히 나랑 내 아이를 모욕하는 거야? 동서 네가 그런다고 내 딸이 장손인 우리 아들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만 좀 하지 그래. 저녁에 이혼 서류 가지고 갈 거니까 거기 사인하고 내일 법원에 가. 위자료 내고 네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영원히 꺼져. 동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20시간 진통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머리가 잘못된 건 너겠지.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해. 당신이야. 당신이 왜 동서랑 같이 있는 거야? 설마 당신 동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내가 너인 줄 아니? 나랑 우리 집안 배경을 보고 나한테 접근하고 결혼한 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쳐. 누구나 결혼할 때 다소 조건을 보는 건 다 있으니까. 결혼 후 정직하게만 살았다면 배경 보고 결혼한 건 귀여운 정도로 봐줄 수도 있었어. 근데 결혼한 후에도 전남친 놈이랑 만나고 그놈 자식까지 임신하고 내 새끼로 둔갑시킨 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우리 아들이 많이 잘생겨서 자기가 의심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 억울해 여보. 난 결혼 후 한 번도 전남친 만난 적도 없고 우리 아들은 무조건 당신 아들이야. 그렇게 오리발 내밀 단계는 이미 지났어. 친자검사 다 끝내고 하는 말이니까 변명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뭐 친자검사를 했다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날 의심하고 나 몰래 내 아들의 친자검사를 할 수 있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에게 아들 사진을 찍어보내면서 키드득거리는데 내가 의심하지 않게 생겼어?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네가 낳은 아들이 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친자검사는 당연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론은 내 선택이 맞았고 네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위자료 내놓고 집에서 나가. 진심이야? 정말 우리 모자를 버릴 생각이야? 배신당한 사람은 나야. 2번 다시 내 집에서 니들 모자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니 내 연남한테로 구불러가. 좋아 그럼 재산 분할해줘. 뭐라고? 당신 앞으로 된 집이랑 땅 분할해달라고. 그럼 양육비도 안 받고 조용히 떠날게. 내 자식도 아닌데 양육비는 웬 말이고 우리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이랑 땅을 분할해달란 건 대체 무슨 억지야? 무지몽매도 정도껏 좀 해. 너한테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분할해갈 권리는 단 1%도 없어. 그동안 내가 번 돈은 네 사치와 네 새끼 육아용품으로 거의 나가고 없으니까 네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받긴커녕 위자료나 내놓고 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땅이랑 집 분할받을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이럴 수는 없어. 멍청한 것이 멍청한 궁리만한 네 탓이지 누구 탓일까? 이쯤 되면 염치불고하고 매달리고 싶지? 어림도 없으니까 곡소리 하나 내지 말고 네 아들 데리고 당장 나가. 갈 데도 없는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란 거야? 애 아빠는 백수라 나랑 우리 아기를 책임질 능력이 없단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대꾸하기도 귀찮으니까 차단한다. 오늘 밤까지 내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그 후 그 후 형님은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울며불며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빌었지만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자 아주버님은 형님의 친정부모님을 불렀고 형님은 결국 친정부모님 손에 끌려서 아기를 안고 그렇게도 돌아가기 싫은 가난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지금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지팔자를 지가 더럽게 꼬는 년한테는 약도 없지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아니, 난 이제 당신이랑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 뱃속에 사랑의 결실이 있으니까. 이혼해달라는 메모 한 줄이랑 이혼 서류만 달랑 남기고 가출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도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서로 편한 시간에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당신이 원하면 위자료도 줄 생각이니까 일단 이혼해줘.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남자가 돼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잖아. 나한테는 내 여자와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럼 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은 임신도 안 했고 공무원이고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지만 연희는 달라. 지금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지만 곧 배도 불러올 거고 그럼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무리일 수밖에 없잖아. 연희와 우리 아이를 책임지려면 지금 당장 이혼하고 그녀랑 결혼해야 해. 태어날 내 아이한테 미혼모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줄 순 없어. 아이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 기꺼이 나랑 연희를 선택해서 찾아온 아이야.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인 내가 똑바로 교통정리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 몰래 딴 여자 만나서 애까지 만든 거야? 연희를 만난 지는 1년 거의 됐어. 1년 전 당신 생일에 당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화장품을 선물한 거 기억하고 있지? 그때 백화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와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에 빠지게 됐어. 어이가 없다. 우리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1년을 바람피고 다녔다고? 사랑하니까 결혼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혼하고 1년 좀 지나서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 정말 개쓰레기 아니니? 그러니까 나 같은 건 그냥 버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결혼 생활 기간도 짧으니까 이혼이 상처도 아직 너무 깊지 않을 때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 당신 조건이라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놈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나 같은 거한테 목매지 말고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 우리. 난 그냥 내 행복을 찾아서 떠나고 싶을 뿐이야. 그럼 내 행복은? 당신 행복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이혼하겠다 그 말이지? 내 짐을 다 정리해서 나온 것만 봐도 모르겠어? 난 진심이야. 진심으로 이 결혼 정리하고 싶어. 이 결혼을 정리해야 진정한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 당신 결심은 잘 알았어. 하지만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은 착하니까 분명 내 마음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연희 배속이 아이는 하루하루 커가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생각할 시간은 못 줘. 내일 다시 연락할게. 이혼은 잘 생각해봤어? 응, 충분히 생각해봤어. 고마워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다른 여자들처럼 울고불고 히스테리 안 부리고 차분하게 내 요구에 응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이혼 안 하기로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말이야. 우리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고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혼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돼. 이혼녀가 돼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지도 않고 이제 산 지 1년밖에 안 된 집에서도 나가고 싶지 않아. 당신의 외도를 알고 처음엔 엄청 화가 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 내 책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집을 장만하고 싶은 생각에 아기 낳는 걸 미룬 것도 내 책임이고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싶어하는 당신 마음을 모른 척한 것도 내 잘못인 것 같고 우리 아빠랑 오빠들을 어려워하는 당신을 데리고 자주 친정 모임에 다닌 것도 당신한테는 부담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당신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정리하고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 아니, 당신 대체 왜 그래? 난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한 적 없어.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왜 사고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랑 아이 엄마한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당신이 아빠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지지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키워도 되고 그게 싫으면 양육비를 줘도 돼. 그 말이 아니라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연희랑 같이 연희와 내 사이에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잖아.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연희와 나 사이에 아이를 키우니?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워.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야.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는 거. 응, 근데 난 이혼하기 싫어.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더라?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소송을 걸어도 별 의미 없다고. 죽도록 간절하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내가 꼭 못해줄 건 없는데 그러기엔 내 요구를 들어줘야겠어. 무슨 요구인지 말해봐. 우선 당신한테 3천만 내 언니한테 2,500만 위자료를 청구할 거고 3년 동안 모은 우리의 공동적금 3천만 그리고 지금 이 집을 나한테 주고 은행에 남은 대출금 2억도 당신이 매달 갚아줘야겠어.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해줄 수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위자료만 주면 됐지. 공동재산도 집도 자기가 가지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나더러물라고. 당신 이렇게 심술궂은 여자였어? 우린 아이도 생겨서 앞으로 아이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 그럼 이혼 안 하면 되겠네. 이혼 안 하고 첩이랑 두 집 살림하면서 이 새끼한테 첩년자식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주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위자료만 받고 당신이 이혼해주면 되잖아. 그래도 당신은 이드가 아니야? 마음 떠난 남자 발목 잡고 그렇게 구차하게 매달릴 필요 있어? 착각은 자유지만 도를 넘으면 정신병이란 말을 들어. 네 눈에는 지금 내가 너한테 구차하게 매달리는 거로 보이니? 난 지금 네 약점을 잡고 네 목을 조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렇게 책임지고 싶다며? 그럼 내 요구를 들어주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고. 넌 이혼 소송조차 할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집 보러 다니고 가정가구 보러 다니는 동안 넌 출장 간다는 핑계대고 그년이랑 놀러 다닌 걸 생각하면 니들들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같은 버러지도 인간이라고 인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그나마 제일 치명적이고 제일 효과적이게 타격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내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혼 안 해도 돼. 니들이 결혼도 못하고 사생아를 키우는 꼴을 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여자다, 당신? 애초에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당신이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더라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소원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어? 정말 내 요구를 다 들어줄 거야?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했어. 웃긴다. 너 같은 게 무슨 남자. 뭐 어쨌든 내 요구를 다 들어준다니까 고맙다. 이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쓰레기 놈을 깨끗하게 치우고 돈은 물론 집까지 차지하게 돼서 기분 정말 째지는 거 있지. 근데 니 내 언니야 연희 말이야. 그 여자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니? 무슨 뜻이야? 이미 이혼한 판에 우리 연이 뒷담화라도 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겠단 거야? 뭐야? 그러지 마. 보기 추하니까. 우리 엄마랑 내가 그 백화점에 그 브랜드 화장품만 써왔단 건 잘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한테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들었지 뭐야. 예전에 연희라는 그 여자 단골 손님인 우리 엄마한테 자기 비밀을 알려줬다고 하더라. 지 배속이 아이는 비밀의 관계를 통해서 가진 아이라고. 그게 뭐가 재밌단 거야? 나와 비밀로 가진 애 맞잖아. 그게 직장 상사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던데. 그 여자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비밀 얘기를 했는지 좀 의아해할 순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비밀을 터놓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화장품 관련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직장 상사는 아닐 테고. 그럼 애 아빠는 대체 누구란 걸까? 그게 뭔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럼 연희 배속이 애가 내 애가 아니란 말이야.
글쎄 양다리를 걸치면서 만든 아이라면 네 아이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 네 새끼가 맞으니까 그토록 핏줄이 강하게 끌려서 다소 과한 내 이혼 요구도 다 들어준 거 아니야. 분명 네 아이 맞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날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혼한 다음에야 이렇게 까발키는 거 너무 비열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누구보다 뻔뻔하고 비열한 네 입에서 비열하단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내 연녀랑 1년 동안 바람피면서 날 바보로 만든 주제에 아직까지 진심으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인간이 감히 날 비난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직 안 늦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바람이나 피는 그런 나쁜 년은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지금 당장 처가에 찾아갈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고 때리면 맞을 테니까 날 다시 받아줘. 정말 맞고 싶어? 우리 아빠랑 오빠 셋 다 부를 건데 와서 맞을래? 그건 좀? 네가 보이기만 하면 죽도록 패버리겠다고 우리 오빠들 이를 갈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이쪽으로 오던가. 왜 무섭니? 비열한 데다 비겁하기까지. 그러게 왜 그따위로 살았니? 경고하는데 밖에 나가면 조심조심 다녀. 우리 아빠랑 오빠들 눈에 띄면 넌 개죽음이니까. 그 후 전 남편은 2번 다시 재결합하자는 연락을 해온 적 없고 전 남편이 매달 대출금을 내주는 새 집에서 편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봤더니 연이라는 여자 대신 다른 판매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사와의 불륜이 그 와이프한테 들통나고 그 와이프가 백화점에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둘 다 잘렸다나 뭐라나. 들어온 불륜 남녀들의 시원한 말로지요. 아직 퇴근 안 했어? 나 여기서 기다린 지 벌써 반 시간이 넘었는데 빨리 좀 와주면 안 돼? 다들 맛있게 식사하는데 나 혼자 멍하니 앉아서 자기 기다리는 거 좀 그래? 여직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15분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알고 혼자 먹던가 아님 그냥 집에 가던가 해야지. 가만 보면 너 은근히 백치미가 있는 여자란 말이야. 뭐 백치미? 아니 그렇잖아. 여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레스토랑에서 남자를 반 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냐고. 넌 쪽팔리지도 않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벌써 자리를 떴겠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하니까 오늘도 일이 많아서 좀 늦어지는 줄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자 독촉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린 건데 그런 내가 백치미 여자로 보였다고. 난 말이야. 매사 그렇게 이해하는 척하고 성숙하고 단정하고 반듯한 척하는 너희 그런 내숭이 정말 맘에 안 들어. 뭐랄까 여자 맛이 없다고 할까 암튼 귀엽지가 않아. 야근해야 해서 데이트를 못한다고 해도 그러라고 하고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해도 일이 더 중요하니까 자긴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서 일하라고 하고. 요즘에 널 보면 난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일하지 말고 같이 놀아달라고 보챌 순 없는 거야. 일이니까 이해한다는 그 무신경한 태도가 얼마나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지 알아. 널 보면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자 같아서 굳이 내가 네 곁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나는 내 여자한테 필요성이 없는 남자라는 사실이 정말이지 불쾌하고 재수없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랑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할 일도 다 제쳐놓고 놀아달라고 애처럼 칭얼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 너 잘났어. 지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은근슬쩍 중소기업에 다니는 날 우습게 보는 거다 알아?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나 같은 놈은 그냥 야근이나 죽어라고 해서 결혼자금이나 모으라는 심산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뻔해 검은이 속내.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괜히 자격지심 부리지 마. 널 우습게 봤으면 5년을 만나지도 않았고 요즘 따라 가시도 친말만 하는 네 기분을 맞춰주느라 애쓰지도 않았어. 이것 봐 이거? 어디까지나 지가 나보다 위에 입장이라는 뜻으로 조용히 날 깎아내리는 그 정떨어지는 말투? 네가 그런 식으로 심심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내가 너랑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그럼 밥 먹으러 안 오겠단 말이야? 넌 강하고 능력 좋아서 내가 없어도 혼자 야무지게 잘 먹을 수 있잖아. 오늘은 도저히 너랑 같이 먹을 기분 아니니까 너 혼자 실컷 먹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억울하면 남을 원망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너 자신의 몸에서 이유를 찾아봐.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걸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주말에 내 자취방에 좀 다녀올래? 생뚱맞게 갑자기 왜 자취방 말이 나와? 다음번엔 자취방에서 데이트하자는 뜻이야? 그러고 보니 연애 초기 때 네 자취방에서 데이트하던 게 생각나네. 그땐 정말 순수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했었는데 왜 요즘 우리는 점점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아니, 20대 초반의 여자도 아니고 30을 넘긴 여자가 느끼하게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취방에서 너랑 진한 사랑을 나누자는 뜻 아니니까 꿈깨. 난 주말 내내 출근해야 하니까 내 자취방에 가서 청소하고 밑반찬이나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야. 네가 없는 방에 가서 우렁각시처럼 청소하고 요리하고 다시 흔적도 없이 꺼지라고. 내가 가사 도우미야. 날 가정부로 생각하는 거니? 남친을 위해 집안일 좀 해달랬다고 바로 입이 튀어나와서 불평을 털어놓는 거 좀 봐. 입으로만 날 사랑한다고 했지 실제는 날 위해 그 정도 일도 못 해주겠다는 여자잖아 너. 이렇게 생각이 안 맞고 부딪히기만 할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안 그래? 지금은 서로 흥분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 밥은 나 혼자 먹고 들어갈게. 너 지금 대체 어디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머리도 좋고 차분하고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잘못 본 거니? 아니 어떻게 본인 결혼식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너 설마 결혼식 당일에 와서 결혼 못하겠으니까 뒤엎자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의 혈압을 올리는 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 아들이랑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겨우 25살밖에 안 됐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식 날에 와서 파혼하겠다는 생각으로 증발해버리면 곤란하다? 하객들도 다들 와 계시고 우리 아들도 안절부절하면서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예식장으로 와.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프로포즈도 받은 적 없고 결혼 날짜를 잡은 적은 더더구나 없는데요. 그리고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나이가 25살이라니요? 저랑 상우 씨는 5년을 만났고 전 31살인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정말 황당하고 또 어이없지만 혹시 상우 씨 제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나요? 어머나 미안, 내가 살짝 실수를 한 것 같네. 우리 아들 새여친한테 카톡을 보낸단 게 습관적으로 너한테 보내버렸다 에? 한 달 전에 너랑은 헤어졌고 새여친이랑 결혼할 거니까 네 연락처는 그만 지워버리라는 우리 아들 말을 듣고 네 연락처를 지운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역시 무슨 일이든 미루는 게 아닌데? 그깟 연락처 지우는 게 뭐가 그리 귀찮다고 미뤘더니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지 뭐야? 저 상우 씨랑 헤어진 적 없고 불과 일주일 전에도 출근한 상우 씨 자취방에 가서 청소해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갑자기 되게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평일 야근 주말 출근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딴 년 만나면서 재미 보는 놈을 위해 가정부 노릇까지 한 저 자신이 한심해서 미칠 것 같은데 솟구치는 이 억울함과 분노는 대체 어떻게 풀면 좋을지 어머님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어차피 넌 우리 아들 새여친의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다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안 된다니요? 그 여자는 상훈의 회사 사장 딸이래. 아빠 회사에 들렸다가 일하는 우리 아들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지 아빠를 구워 삶아서 결국 사장님이 직접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본인 딸이랑 결혼해서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 아무리 너랑 5년을 만났다고는 하나 니네 집은 그냥 전형적인 흙수저 집안이고 그쪽 집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물을 가진 집안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진 게 많은 쪽으로 감정이 기우는 게 아니겠어?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이쁘고 집안까지 좋은 여자를 거절할 이유가 없잖니. 돈과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신이 준 그 기회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게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저랑 먼저 헤어지는 게 순서죠. 결혼식 날까지 양다리를 걸치는 건 저랑 그 여자 모두한테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난 그런 복잡한 거 잘 몰라. 그냥 너랑은 헤어졌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고 결혼식 할 거니까 예식장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 뿐이야.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 따지지 마. 아니 근데 나 오늘 실수한 거 맞지? 나 때문에 여직 숨겨온 비밀이 다 폭로됐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니?
오늘 일을 나한테서 들었단 건 비밀로 해줄래? 오늘 내 말은 못 들은 거로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라. 부탁이야, 예영아.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못 들어줄 것 같네요. 오늘 결혼식은 잘 치렀니? 아, 신부가 끝까지 식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을 통해 팔자를 바꿔보려고 한 네 야비한 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나? 무슨 소리야? 결혼식이라니? 대체 누가 결혼을 했단 거야? 누군 누구야? 네 결혼식을 말하고 있잖아. 한 달 전 네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 서랍에서 우연히 다이아 반지를 봤어. 정교한 반지를 보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곧 나한테 프로포즈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반지를 꺼낼 기미조차 없는 널 보고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이더라. 나한테 쌀쌀맞게 구는 게 신경이 쓰였지만 설마 네가 정말 날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할 꿍꿍이를 하고 있었는지 몰랐잖아. 왜 그랬어? 내가 싫으면 헤어지고 결혼하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날 비참하게 만들어야만 했어? 위자료 주기 싫어서 그랬어 됐어? 약혼 반지까지 맞춘 사이니까 파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가 발생하잖아. 너한테 그런 돈 쓰기 싫어서 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길 바랬어. 근데 뭔 진드기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그렇게 상처 줘도 꿋꿋이 내 곁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너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사장 딸이랑 결혼하면 평생의 부귀영화가 보장될 것을. 그깟 잔돈 몇 푼 아끼겠다고 부잣집 사위가 되는 기회를 지 손으로 저버리다니?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한심한 인간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 딸이랑 결혼한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대체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와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네 엄마한테서 들었어. 신부가 왜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잖아. 하여간에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아줌마야. 자식 결혼을 망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다고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아들 인생을 방해나 하고. 네 결혼이 날아간 건 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의 거짓이 수연 씨한테 다 들켰기 때문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수연이를 안단 거야? 설마 니들 서로 아는 사이라 뭐 그런 말은 아니지? 아니, 오늘 처음 알게 됐어. 2시간 전에 수연 씨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어제 너랑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할 때 네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네 핸드폰으로 카톡이 왔고 불행하게도 그 카톡은 내가 너한테 보낸 카톡이었어. 사랑한다고 내일 같이 데이트할 순 없냐는 카톡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온밤 뜬 눈으로 지새웠고 결국 다음날 결혼식장에는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대.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예식 시간을 훨씬 넘기고서야 네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너랑은 결혼 못하니까 네 여친인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대. 아니 그러니까 엄마 눈에 쓸데없이 네 연락처는 알려주고 근한 일을 떨었단 거야?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때문에 망친 거나 다름없는 거 맞잖아. 어머니는 네 처지가 더 비참해지는 걸 원치 않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 연락처를 알려주신 거란 생각은 못하는 거야? 그딴 건 됐고 그래서 수연이는 대체 어쩌겠다는 뜻이야?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대화를 해야 오해를 풀 거 아니야. 대화할 필요 따위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오해도 생기지 않게끔 내가 우리 사이를 사실대로 몽땅 다 알려줬거든. 뭐라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연인 사이가 파탄 나면 친구도 못하니? 5년이나 사귄 친구인 내가 잘 사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더러운 심보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인간이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니? 인간답지도 않은 너한테만은 인정머리 없단 말 듣고 싶지 않네? 나랑 수연 씨한테 위자료나 내고 회사에서도 꺼질 준비나 해. 아니 수연이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겨우 이만한 일로 날 버릴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고 그녀한테 나랑 결혼해서 잘 살라고 설득이나 시켜줘. 미쳤니?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리고 수연 씨가 바보니 내가 결혼하라고 설득하면 결혼하는 생각 없는 여자야? 너야 돈 보고 덤비는 돈벌레니까 집안 좋은 그녀가 100번 아쉽겠지만 수연 씨는 아직 20대고 명문대 나왔고 아빠도 사장인데 굳이 바람둥이인데다 인성까지 바닥인 너 같은 서민 중에 서민이랑 결혼할 필요 있니? 본의 아니게 내연녀가 돼서 나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너한테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변호사까지 찾아주고 그 비용도 부담해주고 약혼녀였던 나한테 위자료까지 챙겨주겠다고 하더라?
정말 똑부러진 아가씨인데 너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려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조상님이 도우셔서 결혼식 날에 너랑 쪽낸 건 천만다행이지 않아? 할 말 다 했어? 대체 얼만큼 날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성이 차겠어? 위자료나 준비해놔. 이제 할 말 다 했어. 그 후 전 수연 씨가 찾아준 변호사를 통해 그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와 수연 씨한테 더블로 위자료를 지불하고 회사도 그만두게 된 전 남친은 자취방월세도 내기 힘들어서 결국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또 결혼식 날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 최근에는 취업할 생각도 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는 말을 대학 동기한테서 전해 들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5년이란 세월을 만난 사람이라 안타깝고 안쓰러운 생각이 다소 들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단 건 제가 그 남자를 깨끗하게 잊었다는 증거겠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